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문위원의 딸이 강사로 채용된 건데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한 달 넘게 멈춰서며 무안군이 덩달아 비상에 걸렸습니다. 군은 비상 수송 대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태국을 방문해 노동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선과 제조, 농업 분야까지 근로자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양시가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의 전남뉴스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서 이번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문을 맡았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딸이 강사로 채용된 건데요. 교육당국은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면서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년 상간에 전 장서궁 교육감으로부터 창의 예고에 대한 자문을 쭉 해드렸습니다. 이후 전남교육청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1회 교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 황지우 전 총장의 추천으로 신홍주 한성대학교 학술연구원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교가 문을 열었고 신홍주 교장은 예술의 이해 등 창의 융합 교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예술고등학교는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데 예술의 이해 과목 강사로 황모 강사가 채용됩니다.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의 딸입니다. 맞습니다. 딸이 맞습니까? 네. 정식 채용을 거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학교에 어떠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홍주 교장은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테스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면접 때 들어갔었지만 심사는 저와 외부 전문 심사위원분들이 모여서 엄정하게 근거를 갖추어서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강사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한 강사는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시고 저희 강사들이 본인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1차 채용에서는 저는 합격이 됐고 그 다음에 한 2, 3일 후에 2차 채용 면접에서 저는 탈락이 됐습니다. 이 탈락자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방금 거짓말하셨습니다. 시작 성명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번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브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브라인드 처리 없이 심사를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된 강사 채용 건은 2021년에 발생했던 문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의 딸 황모 강사의 경우 1년 뒤인 2022년 채용된 강사여서 블라인드 채용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무안군이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 노선을 확충합니다. 18일부터 무안군은 무안읍에서 목포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목포역까지 연장하며 버스를 2대 추가해 6대를 운행합니다. 800번 노선은 출근 수요를 고려해 새벽 6시에 목포 터미널을 출발해 남악을 거쳐 무안읍으로 가는 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태국을 방문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근로자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방콕에서
수차 촘클린 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선업과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소개하고 근로자 교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차 촘클린 장관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태국에 많다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라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이들 끼니 걱정 참 많으실 텐데요. 광양에서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돌봄과 함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방학을 맞아 신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곳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같이 밥 먹고 해가지고 밥도 맛있고 재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광양시는 돌봄과 함께 예산을 들여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점심을 제공하는 건 전국에서 광양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방학 중 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초등아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 광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재료를 제공받아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중식을 만들어서 광양 아이키움센터 등에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에서는 13개 돌봄 공간에서 340여 명에게 점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 시간이 외롭지 않고 부모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어 만족감이 높습니다. 밥도 맛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요즘 아이들은 안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라리 컵라면이나 콘프라이트나 이런 거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따뜻한 밥이 오니까 저희는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애들 취향에 맞게끔 돈가스라든지 계란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 맞춤으로 해서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광양에서는 초등학생 600여 명이 든든한 점심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42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양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전남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로봇 실증 사업이 추진됐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 신선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 신선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로봇 실증 사업이 추진됐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효돌이라고 불리는 반려로봇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반려로봇 효돌은 외롭고 쓸쓸한 노인을 위한 반려로봇인데요.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트로트를 틀어드리는 등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약 복용 시간 등 일과를 알려주는 기능도 갖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생활지원사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어르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의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으면 안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 어르신의 안전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반려로봇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실증 단계를 거친 결과 로봇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네, 반려로봇 실증 사업은 전남 지역에 우울감이 심한 독거노인 260명에게 BA, 행동 활성화 기법을 적용된 3가지 타입의 로봇을 공급하여서 어르신의 정신 건강과 일상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로봇이 어르신의 우울감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3개월 사용 효과성을 국립나주병원에서 평가한 결과 우울, 자살, 고립감 척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감소하였고 인지 기능 또한 호전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기본형 로봇의 경우 3개월을 사용했더니 인지 기능 호전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전해주시죠. 네, 전남도는 어르신들의 반응과 효과성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선정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외로움과 적적함을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도정 방침에 따라 돕고 어르신의 돌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네, 전남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 신선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익숙한 이 시구는 시인 안도현이 쓴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모두 태워 온기를 전하고도 하찮게 대우받는 연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목인데요. 요즘은 첨단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10만 가구 정도만이 이 연탄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연탄값마저 올라서 취약계층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아 한 장에 800원 하던 게 최근엔 1,200원까지 올랐는데요. 실제로 주택용 난방 요금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3월 말 1메가칼로리당 65.23원 하던 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더니 10월에는 89.88원까지 38%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난방비로 쓴 국민들의 지출도 늘어났는데요. 비교적 소득이 많은 가구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의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6만 7천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월 소득 30만 원 미만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는 1분기 전기요금이 9.5% 올랐고요.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비롯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찰이 여수에서 행인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수경찰은 1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오림동 일대를 걸어가던 2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앞서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부정행위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이 3회 전국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은 금품 수수나 허위 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7건에 대해 1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회 전국 동시에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8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